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사무용품 업체인 오피스 디포와 오피스 맥스의 합병 논의 소식에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뉴욕 증시는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음 달 1일 스위캐스터, 즉 정부 예산의 자동 삭감을 앞두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타협을 촉구했습니다. 그리스의 양대 노총이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와 인력 감축 등의 항의에 현지 시간으로 20일 하루 총파업을 벌입니다.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고원 협상을 위한 준비회의가 오늘 20일부터 이틀간 일본 외무성에서 열립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불산 누출 사고로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2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삼양사가 오늘부터 밀가루 가격을 8에서 9%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수요일입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봄이 오는가 싶더니 다시 한겨울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면서 바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출근 준비하시는 분들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정보통신사업기술 일명 ICT 산업의 전담 조직으로서 기대를 모았던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발부터 삐덕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ICT 기능을 미래부로 이관하는 작업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내용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보면서 출발합니다. 김하빈 외신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하빈 캐스터. 시황센터입니다. 뉴욕 증시가 하루 쉬고 돌아왔는데요. 기분 좋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미국 사무용품 업체인 오피스 디포가 오피스 맥스와의 합병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에 두 업체 모두 급등하면서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독일의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증시에 힘을 실었습니다. 한편 전미주택 건설업협회는 2월 주택시장지수가 예상보다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지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우지수 14,000선에 재진입한 모습입니다. 0.39% 상승한 14,035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나스닥 종합지수 0.68% 상승했습니다. 3,213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 0.73% 상승한 1,53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유럽도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 모두 상승했는데요. 이번 주말에 있을 이탈리아 총선을 앞두고 소폭 하락세로 출발했지만 독일의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독일의 경기 기대 지수는 48.2를 기록하며 2010년 4월 이후 최고치를 보였고요. 이는 전문가 예상치를 크게 웃돈 수준으로 앞으로의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프랑스 식품업체 다농은 호실적을 발표하며 5.9% 급등했습니다. 자세한 유럽 증시 마감 지수 보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 1% 가까이 올랐습니다. 6,379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독일 닥스 지수 1.62% 상승한 7,752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프랑스 캬크 지수 1.88% 상승했습니다. 3,735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아시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시아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일본 증시는 전날 급등세로 인한 차익 매물이 쏟아졌고요. 엔화가 오름세로 방향을 튼 점도 지수 상승의 걸림돌이었습니다. 또한 대내외의 중요 이벤트를 앞둔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거래량도 부진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한 달여 만에 최대 낙폭을 보였는데요. 정부가 다음 달에 부동산 규제를 발표할 수도 있다는 소식에 부동산주와 건설주가 폭락했습니다.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인 완케와 폴리부동산 그룹이 4% 넘게 밀렸고요. 안후이 시멘트와 잼데일은 8% 크게 떨어졌습니다. 자세한 아시아 마감 지수 보겠습니다.
네, 니케이 종합지수 0.31% 하락했습니다. 11,372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중국 상해 종합지수 1.6%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2,382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홍콩 항생지수 1% 넘게 역시 밀리면서 23,143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환율도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5거래일 만에 상승한 지 하루 만에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는데요. 0.3원 떨어졌습니다. 1,081원 2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하빈 캐스터 수고 많았습니다. 지수 중심으로 글로벌 마감시장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머니국의 이나연 기자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나연 기자. 머니국입니다.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인수합병 움직임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사무용품 업체 오피스 디포가 오피스 맥스와의 합병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에 오피스 디포와 오피스 맥스 두 종목 다 급등 마감했습니다. 두 회사는 주식 교환을 통해서 경쟁사인 스테이플과 맞설 수 있는 통합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협상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피스 디포와 오피스 맥스가 합병하면 지난해 기준 연매출이 180억 달러로 250억 달러인 스테이플과의 격차를 좁힐 수 있게 됩니다. 독일의 경기기대지수도 시장 전망을 뛰어넘으며 3년여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독일 민간경제연구소 유럽경제연구센터는 독일의 2월 경기기대지수가 48.2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월의 31.5는 물론이고 전문가 예상치인 35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지난 2010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표가 예상 밖의 높은 기록을 보이면서 독일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전망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주택건설 경기 기대감은 예상 밖에 하락했습니다. 전미주택건설업협회는 2월 주택시장 지수가 46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전월 기록인 2006년 4월 이후 최고치인 47을 나타냈던 것에 비해서 하락한 수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지수가 48로 전월에 비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이 예상치보다도 낮았습니다. 시한이 열흘도 채 남지 않은 미국 정부의 예상 자동 감축 시퀘스터를 둘러싼 정치권 협상도 증시에선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출신의 두 전직 의원 앨런 심슨과 어스킨 볼즈는 재정적자 감축 중재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초당적 재정적자 감축 협의기구였던 슈퍼위원회를 이끌었던 인물들인데요. 예산안을 둘러싼 양당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세금 제도 개혁과 재정 지출 삭감 등의 내용이 담긴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기자회견을 열어서 예전에 제시했던 대로 시퀘스터 발동 시기를 몇 달 늦추고 백악관과 의회가 덜 고통스럽고 극적인 합의에 도달할 시간을 벌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치권이 시퀘스터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협상이 결렬되면 올해 190억 달러의 지출이 자동 삭감돼서 경기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 증시는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유럽의 주요 증시가 독일 투자심리지수 급등 소식과 함께 미국에서도 인수합병 소식이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유럽 600 지수 1.2% 상승한 290.32로 마감해 최근 3거래일간 하락분인 0.5%를 모두 만회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이나연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글로벌 마감 시황 관련 내용 분석해봤고요. 이번에는 간밤에 들어오는 외신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 외신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원규 캐스터. 안녕하십니까. 외신 브리핑 김원규입니다. 중국이 서비스 부분 고용 창출을 통해 실업률을 억제하고 정부의 경제개혁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간 19일 보도했습니다. 조사기관에 따르면 서비스 부분 고용은 지난 4년 동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당국은 금융 자유화 등 서비스 부분 고용 창출과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면서 이는 경제 균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서비스 부분 고용의 성장이 중국의 실업률을 막는다고 통신은 전했는데요. 이에 대해 IMF는 지난 2010년 보고서에서 현재 서비스 부분의 고용 성장이 소비를 촉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의 주력 사업인 제조업에서 서비스 분야로 확장하면 더 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입니다.
한때 IMF는 당시 한국의 서비스 고용 비중이 1961년 30%에서 1995년 65%로 상승했다는 점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일본의 굴삭기 생산업체인 코마치는 오는 4월 1일부터 시작하는 2014 회계연도 전망을 밝게 보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엔화가 약세인데다 최대 시장인 중국 시장 전망도 좋기 때문인데요. 올해 중국 성장률은 8.4%에 달해 미국의 4배 수준의 고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세계은행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엔화 약세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엔저에 따른 수출업체 수익 개선은 비단 코마치만의 일은 아니지만 코마치가 일본에서 만든 부품은 전 세계 생산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통신은 밝혔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영국에서 시작해 유럽 전역으로 번지는 말고기 파동의 물동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세계 최대 식품업체인 네슬레로 옮겨 붙었습니다. 네슬레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에 판매한 냉동 소고기 파스타에서 말고기 DNA가 발견돼 제품을 회수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는데요. 네슬레 대변인은 이에 대해 조사 결과 말고기 DNA는 1%밖에 안 되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네슬레는 사실 한 주 전까지만 해도 자사 제품은 말고기 파동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지만 최근 영국과 독일이 소고기 가공육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자 한 발 앞서 조치를 취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한편 시장 조사업체 컨슈머 인텔리전스가 영국 성인 2,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0%는 말고기 파동 이후 육류 구매를 줄였으며 65%는 해당 식품 상표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김원규 캐스터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경제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오늘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현대증권 불광지점의 박광식 지점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장을 좀 살펴보면 코스피 거래 대금이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한동안 관망세가 좀 짙어질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극심한 눈치 장사라 그래야 되나? 이제 그게 지속이 되는 것 같고요. 예. 장을 좀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적으로 이제 코스피가 지금 1950포인트 부근이 그 수익 대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예. 이익 대 주가 수익 비율이 약 8.5배 이하로 돼 있습니다. 상당히 저평가 국면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예. 그러한 부분들이 1950포인트 이하에서는 뭐 외국인도 적극적인 매도가 안 나왔고 예. 전체적인 어떤 매수가 들어오면서 하방, 그러니까 저점을 좀 확인시켜주는 그런 장세가 전개됐었고요. 이제 상방으로는 2000포인트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예. 환율이라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포지션이 굉장히 많이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한 포지션이 어떤 상승에 좀 억누르는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해외의 불안 변수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해치성으로 보여지고요. 당분간 이러한 것들이 박스권 가두리로 가둬놓으면서 매수하기도 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또 저평가 국면에 주식을 팔기도 좀 부담스러운 그런 예.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거래량 감소로 이어지는 장세로서 좀 당분간 이러한 것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제 코스닥 시장을 들여다보면요.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 하루 거래 대금 차이가 거의 없는 상황이 네. 벌어졌습니다. 두 시장의 거래 대금이 2조 원을 기록한 것은 사실 뭐 2007년 1월 이후 처음인데 네. 이럴 때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으로 좀 시장에 대응해야 될죠? 네, 코스닥 시장하고 이렇게 같아지는 경우는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예. 코스닥 시장이 화랑이 돼서 예. 거래소랑 같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이번 경우는 코스닥이 좀 화랑이라기보다는 코스피의 이제 극심한 위축되면서 나타난 거죠? 정체 거래 현상으로 예. 보여지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지수가 그 1950포인트 이하에서 하방이 좀 확인이 된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는 증시 경우는 이제 거래량 바닥은 지수 바닥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그러한 측면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올해 뭐 성장이 예상되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정도에서 좀 저점 분할 매수 전략으로 좀 코스피에서는 좀 중장기 전략으로 좀 펼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의 강세는 좀 최근에 좀 약간 거래도 늘면서 좀 강세를 예. 보이고 있는데 좀 이유가 있습니다. 보면 최근에 스마트폰 그 부품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3월 또는 늦어도 4월에는 이제 삼성전자 그 갤럭시 S4가 출시될 예정인데 거기에 관련된 부품주들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서울반도체를 비롯한 LED 업황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거기에 이제 최근에 조정을 보였던 중국 뭐 소비 관련주 중국주들 예. 또 게임주들이 또 그
굉장히 많이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예. 가지 뭐 영업 규제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최근에 바닥을 다지고 또 바닥에서 이렇게 반등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코스닥 업종에 상대적인 좀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당분간은 좀 코스피 대비 코스닥 시장의 어떤 그 강세장이 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요. 매매도 제가 보기에는 코스닥 우량주에 대해서는 한번 접근하는 것도 단기적인 매매는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예. 있습니다. 지금 뭐 코스피 지수가 나흘 연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1980선 부근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안 좀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상승 모멘텀 찾아보기가 어떻습니까? 좀 힘든가요? 코스피 시장을 현재 그 증시 환경을 본다 그러면 상당히 호재는 많습니다. 예. 지금 1차적으로 뭐 G2, 그 미국하고 중국의 어떤 경기 회복이 좀 회복세가 되는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예. 뭐 최근에 또 원화가 강세를 보였지만 최근에 또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업종들과 중국 소비재 관련주들, 이 G2의 성장성을 바탕으로 해서 성장성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좀 약세를 보였던 자동차 업종들, 이러한 예. 것들도 재평가받는 국면인데, 특히나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은 한 3년에서 5년 주기로 이제 부품 주기가 나오는데, 2008년도, 7년도 이때가 가장 그 자동차가 많이 팔릴 시기였는데, 그러한 것들이 어떤 부품의 순환 주기가 또 올해 돌아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또 업황이 회복 기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선철강 화학들도 전체적인 업황이 좀 바닥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새로 출범을 합니다. 그렇게 예. 되면 이제 대대적인 어떤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봐서는 상당히 그 주식시장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이제 반대로 글로벌 시장의 어떤 위험성이라든지 어떤 변동성에 대한 위험에 대한 해지로 외국인들의 어떤 그 파생 시장에서의 매도세가 지금 강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좀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해외 불안감이 좀 안정이 되면서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 포지션이나 이러한 것들이 좀 풀리는 시점에서 좀 본격적인 반등세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외국인들의 어떤 대규모 선물 환매수 한 뭐 7천 개에서 1만 개 정도 매수가 들어오는 그러한 포인트가 어떤 증시의 어떤 상승의 출발 시점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우리 시장의 호재 중에 중국 경기가 이제 살아나고 네.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중국 경기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네. 지금 시장에서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중국 네. 관련주 좀 살펴봐 주시죠. 예, 중국 정부가 이제 올해 그 경제 성장이 예. 국민의 소득을 증가시켜서 중국 소비 시장을 성장시키겠다는 정책이 있었고요. 예. 또 한 가지가 이제 도시화를 이제 계속 진행시켜 나가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뭐 대규모 투자 개발로 인해서 중국 대개발로 서부대 개발 이렇게 해가지고 주로 이제 투자, 뭐 개발 이런 쪽으로 성장을 했었는데, 가장 큰 수혜를 얻는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소비 관련주가 가장 큰 수혜를 얻을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업종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음식료라든지 화장품 뭐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산업재, 조선, 철강, 기계화학 이런 부분들도 도시화 국면이 진행된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뭐 2007년이나 8년도처럼 화랑 때처럼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그 도시화에 따른 어떤 개발은 진행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산업재들도 한번 좀 수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연초에 좀 많은 기업들의 그 어닝 쇼크가 우리 주식시장을 짓누르는 하나의 요인이 됐었는데 기업들이 네. 요즘 뭐 주가 부양을 위해서 자사주 매입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고 네. 하는데 네. 지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부 기업들이 나오는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그 어닝 쇼크라는 게 이제 4분기 실적이 전체적으로 좀 악화된 그런 그렇죠. 상황인데요. 예. 글로벌적으로 봐도 미국하고 또 중국에 이렇게 보면 4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는데 좀 일시적인 거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태풍하고 재정절벽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심리적으로 소비에 위축을 줘서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오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정부 출범이 앞두고서 예. 여러 가지 어떤 불안감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짓누른 측면이 있어서 4분기 실적이 전체적으로 좀 더 안 좋았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4분기 실적의 악화라는 게 좀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올해 경기 회복을 앞두고서 주가가 약세일 때 자사주 매입한다는 측면에서는 뭐 대주주 입장에서도 아니 회사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것 같고요. 주가 또 부양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뭐 다음 주 초에 새 정부가 들었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은 사실 새 정부가 이제 내어놓을 좀 더 적극적인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기대를 걸면서 지금 건설주들 좋은 모습을 보이는 듯 했는데 네. 사실 워낙 지금까지 부동산 경기 네, 안 좋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네. 건설 회사들이 지금 재무 구조가 아주 굉장히 취약해진 상황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애널리스트들은 좀
건설주의 비중을 네. 줄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권고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건설주 어떻게 움직이리라고 보시는지요? 네, 뭐 우량 건설주들은 이제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예. 워낙 안 좋았습니다. 건설 업황이 그렇죠. 최근에 들어와서 주택 거래량도 또 최저로 내려가고 예.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중소형 건설주들이 상당히 이러한 그 업황에 따라서 재무적 리스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좀 부도가 나는 게 아니냐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 출범 전에 이제 뭐 어느 정도 그 이명박 정부 마지막에서도 경기 부동산 대책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상당히 상승을 많이 했다가 자꾸 이제 이게 늦어지면서 예. 아 이게 아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또 최근에 워낙 안 좋은 그런 상황에서 거의 재무적 그 위험 리스크에 완전히 막바른 거에 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기업들로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실적으로 확인이 되지도 않았고요. 예. 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는 좀 실적이 안 좋은 그런 것들은 좀 위험할 것 같고요. 예. 실적보다 재무적 리스크가 좀 안 좋은 것들은 위험할 것 같고요. 그렇죠. 신정부 들어서 아무래도 주택경기 부양책을 시행한다 그러면 경기회복과 맞물려서 회생하는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량적인 기업들 그런 측면으로 봐서 좀 잘 고른다면 예. 흑석에서 좀 진주를 찾아내는 그런 종목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작업이 쉽지가 않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대외 변수도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은데 엔저는 뭐 계속 지켜봐야 될 이슈인 것 같고요. 최근에 네. 좀 엔저 현상이 좀 주춤해지긴 했습니다만 네.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이번 주에는 이탈리아 총선이 있고요. 네. 미국 시퀘스터 합의도 네, 있습니다. 예, 예.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해외 일정도 좀 살펴봐 주시죠. 예, 일단 엔저는 좀 급하게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예. 그래서 좀 쉬어가는 국면이 좀 당분간은 좀 이어질 것 같고요. 예, 물론 예. 뭐 100엔까지도 얘기하는데 뭐 일단은 좀 쉬어가는 그런 국면이 나왔다 그런 것들이 전개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이제 금융시장에 가장 크게 파급을 줄 수 있는 이슈가 이제 말씀하신 그 이탈리아 총선하고 미국의 그 재정절벽 문제 이러한 예. 것들이 좀 될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장세에서도 외국인들의 어떤 선물 매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지를 걸어서 하방으로 잡아놓은 것들이 이러한 불안감들이 전체적인 어떤 장세의 어떤 급등락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위험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해지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가장 문제는 이제 결과론적으로 잘 좋은 방향으로 이제 결과가 끝날더라도 이게 결정되기 전까지는 시장의 급등락 장세가 연출될 수 있다는 부분 예. 그런 것들이 가장 좀 그 시장에 좀 불안감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25일하고 28일 사이에 그 재정절벽 문제 그 이러한 것들도 표결이 좀 나올 것 같고요. 또 그 이탈리아 총선도 나올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는 지난 연말과 같이 어떤 뭐 극적인 타결성이나 또 안 예. 좋은 그런 국면을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의 이번 주 정도의 어떤 변동성은 좀 피할 수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총선이 어떤 식으로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누가 당선이 되면 네. 또 어떤 면에서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 이 몬티 총리가 예. 그동안의 그 경제 개혁을 잘 실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몬티 총리의 그 재당선이 예. 금융시장에는 절대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동안 이탈리아 국민들이 긴축으로 인해서 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측면이 경제개혁에 대한 어떤 신임 투표라는 점에서 좀 불안감이 좀 상존해 있고요. 그렇군요. 예, 또 한 가지 최근에 그 교황이 또 사임을 함으로 인해서 이탈리아의 어떤 그 이슈가 그런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대한 쟁점이 좀 부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와서 그렇지 않아도 좀 불안한 상황에서 그 선거의 어떤 결과까지 좀 불안한 그런 상황, 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으로 가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더욱더 좀 금융시장에 좀 혼란을 가중하는 그런 상황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의 대응 전략 그리고 오늘 눈여겨볼 종목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뭐 말씀드린 대로 박스권 장세의 어떤 움직임은 좀 이어질 것 같고요. 예. 외국인들이 어떤 대규모 선물 매수로 들어와서 장세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다음에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 봐서는 이제 뭐 IT와 그 중국 소비 관련주, 예. 경기 부양 관련 업종에 대해서 한번 좀 저점 매수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종목으로 이제 대우증권을 한번 좀 말씀드리고 대우증권이요? 싶습니다. 예. 25일날 이제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하는데 예. 새로운 경제팀의 어떤 대대적인 어떤 경기 부양 가능성이 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 수혜주가 증권, 건설, 은행주를 꼽고 싶습니다. 증권, 건설, 은행주. 예, 그러한 예. 측면에서 좀 그 대우증권을 말씀드렸고요. 예. 기관의 매수 유입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이 최근에 좀 팔고 있지만 전체적인 어떤 추세로는 외국인 매수도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번 추천을 드려봤습니다. 예. 오늘 현대증권 불광점의 박광식 지점장과 함께 오늘장 투자 전략 같이 한번 세워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출발부터 진통을 겪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 과연 ICT 컨트롤터의 역할을 기대만큼 해낼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졸업 시즌이죠. 졸업식에 가보면 늦가기 졸업생들이 화제를 모으곤 합니다. 오늘 73살의 만학도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에 수능을 치르고요. 대학에 도전해서 얼마 전에 73세의 나이로 박사학위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참 존경스러운데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요.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